같이 조기 은퇴를 이렇게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조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 8월 3일에 2026년 8월 3일에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세법 개정안에 이제 보통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근데 저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ISA 계좌 신설되는 거, 연금 계좌가 관련되어 있는 절세 계좌, 뭐 IS라든가 뭐 IRP 계좌라든가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이런 걸 한 번에 제가 통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뀐 세법 개정안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적 금융 ISA 계좌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보시면 ISA가 신설이 됐고, 또 일반 ISA 제도는 정비가 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ISA 계좌는 뭔가 조금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바꿨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새로 생긴 ISA 계좌는 이제 새로 신설됐으니까 이건 새로 신설된 걸 그냥 이제 저희가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 자체가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슈퍼 ISA 계좌 언제 나오냐, 뭐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면은 중복 개설이 된다. 원래 ISA 계좌는 한 명이 딱 한 계좌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새로 생기는 IS 계좌는 중복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ISA 계좌를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출시를 한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야겠죠. 뭐 통과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아마도 통과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새로운 IS 계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거에 대해서 같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에는 우리가 슈퍼 ISA 계좌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산적 금융 ISA 이렇게 해갖고 새로 신설된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정안, 기존에 있던 개정안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 생긴 ISA 계좌는 어떻게 뭐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적용 못 하잖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모르시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중요한 사항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장 많이 바뀐 게 보면 요거예요. 연간 한도 2월 불가. 검은색 글씨가 이제 바뀐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정안, 기존에 있던 개정안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 생긴 ISA 계좌는 어떻게 뭐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액 비과세,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데 요거는 청년형만,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총 한도는 2억. 일단 대략적으로 이 비과세라는 게, 전액 비과세라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기존 IS 계좌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년에 2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대요. 그쵸? 그리고 만기는 3년, 그리고 10년까지 연장 가능. 그러니까 최대가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때까지 혜택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3년마다 만기하고 해지하고 또 만들고 이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다른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기존 거하고 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배당금이 보통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이 한 5% 정도는 쉽게 무난히 달성할 수 있거든요. 배당주 투자하시면 뭐 아실 거예요. 뭐 7%, 8%, 뭐 10%짜리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무난하게 5%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실 건데, 그래서 배당주로 구성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 한 5% 정도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2천만 원 납입하고 5%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연말에는 2,100만 원이 될 거고,
다시 또 2천만 원을 더 넣어요. 그럼 2,100에서 또 5%를 배당을 받으면 200만 원이 넘겠죠. 그리고 연말 평가금은 4,300만 원. 그리고 4,300만 원에서 다시 또 배당 5%를 받으면 310만 원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했을 때 10년까지 요번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 계좌에서 배당 투자를 하실 경우 총 배당금은 6,4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6,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기존 IS 계좌에서 운영을 했다. 근데 기존 IS 계좌가 지금 바뀌었죠? 총 5년까지. 원래는 무제한이었어요, 연장이. 기존은. 그러니까 3년 만기는 그대로인데 3년마다 해지하셔도 되고 쭉 계속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요번에는 아무리 오래 해도 5년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대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IS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총 배당금이 이 정도가 나오겠죠. 아예 총 배당금이 이게 다 더하시면 한 1,600 정도가 될 거예요. 요게 다 더하면. 그러면 기존 IS 계좌에서 1,600만 원인데 거기서 비과세를 200만 원 해주잖아요. 여기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을 해주면 1,400만 원 정도가 가표가 되겠죠. 그럼 1,400만 원에서 기존 IS 계좌는 9.9% 분리과세를 해줘요. 그럼 9.9% 분리과세 해주면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세금으로 기존 IS 계좌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한 140만 원 정도가 세금을 내겠죠. 생산적 금융 IS에서가 만약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10년까지 쭉 넣으면 토탈 6,400만 원. 그러면 6,400만 원이 전액 비과세. 6,400만 원이 전액 비과세고 기존 IS 계좌에서 그렇게 해서 200만 원 비과세를 받고 또 9.9% 분리과세를 하면 요게 사이클이 두 번이잖아요. 5년, 5년. 그럼 동일한 거예요. 그랬을 때 278만 원, 거의 한 28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혜택이죠.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배당주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잘 알다시피 우리 소득에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15.4%를 원천징수를 해요. 그럼 15.4%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만 거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 했으면 원천징수 1,000만 원을 하고 띄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생산적 금융 IS에서 만약에 했으면 6,400만 원에 대한 그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서 통장에 들어오는 거고 기존 ISA에서 하시면 비과세 받고 9.9% 분리과세 하시면 사이클 두 번 돌았을 때 28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기존 IS 대비 이만큼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되는지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기존 IS 계좌는 지금까지는 뭐 3년 만기고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했어요. 사실상 평생 계좌였는데 개정안이 바뀐 거는 뭐냐? 최초 3년 만기 3년 유지하는 조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장을 최대 2년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토탈 총 5년까지 되면 주식이 떨어졌어도 그냥 무조건 강제로 매도를 해야 돼요. 정산을 일단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바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산을 하고 비과세 받을 거 받고 또 이제 이득 본 거, 수익 본 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딱 들어올 거예요. 그럼 보시자고요.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다가 한 5년쯤 됐을 때 요즘처럼 이렇게 큰 폭락이 오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매도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제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짜냐. 일단 만기 3년은 무조건 끌고 가야 되니까 3년 끌고 가고 3년서부터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서 이제 4년 차, 5년 차 됐을 때 그 2년 안에 적당히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도를 하고 강제 정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가입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장 기간 2년 안에 잘 맞춰서 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5년 채우고 매도해야지 그랬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다. 예전하고 틀리다.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조금 폐지가 됐다는 게 좀 아쉽죠. 납입한도 2열 폐지. 그러면 예전에 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거를 좀 절세 계좌를 좀 아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일단 ISA 계좌부터 만들어.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일단 만들어. 만들기만 하면 그냥 이득이니까 일단 만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이 없어. 1년에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냥 놔두는 거예요. 1년 지났고,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4년 지났고, 5년 지났고.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1억까지 납입이 됐어요. 근데 내가 1년 차에 납입 안 했어. 2년 차 납입 안 했어. 5년 차까지 납입 안 했어. 그러다 6년 차, 7년 차, 8년 차에 그냥 갑자기 목돈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럼 IS 계좌에 1억을 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매년 2월을 해줬어요. 1년 차 때 2천만 원, 2년 차 때 4천만 원, 3년 차 때 6천만 원. 근데 지금은 이런 2월을 폐지시켰어요. 매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2천만 원 넣고 2년 차 때 또 2천만 원을 넣으면 4천만 원이죠. 3년 차 때 깜빡하고 500만 원 넣었어. 그럼 4년 차 때 나머지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도는. 그거 또 2천만 원 넣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아무 때나 그 2월 된 것만큼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7년 1월 1일부터 2월이 불가인데 기존에 있던 계좌도 이때부터 1월 1일부터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2월 된 돈을 넣는, 목돈을 넣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피해 안 보시게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기존 IS 계좌는 이제 만기 시에 주가가 떨어질 경우 특정 시기에 크게 폭락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매도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4년차, 5년차 때 적당한 시기에 잘 빨리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끌고 가시다가 하여튼 적당한 시기에 수익이 좀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났다 하면 매도하시고 다시 계좌 만드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시기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이제. 그리고 예전처럼 무제한 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납입한도 2월 폐지, 요것도 이제 2월이 안 된다. 매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넣으셔야 된다. 요게 이제 IS 계좌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바뀐 내용이고요. 이제 신설된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로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그 다음에 청년연 IS 계좌는 전액 비과세 플러스 납입금의 10%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온리 국내예요. 무조건 국내예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왜 IS 계좌에서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해외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그래서 뭐 S&P 500이라든가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ETF를 많이 했는데 일단 국내 상장됐더라도 해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안 돼요. 딱 무조건 국내만. 요게 이제 조금 핸디캡이자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워낙에 이 혜택이 좋으니까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아까도 비교해 드렸죠. 이만큼 기존의 IS 계좌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새로 나온 생산적 금융 IS는 월등하게 차이 나잖아요. 이 금액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비교를.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이 나오면 원천 징수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기존 ISA 계좌든 신설된 IS 계좌든 계속 그 세금을 2월에 줘요. 계속 2월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천 징수 안 하고 계속 2월에 주고 마지막에 해지할 때 그때 내니까 투자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자 부분, 배당금에 대한 소득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세금 없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복리 효과, 세금 이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적인 것도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드릴게요.